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은 한 주 잘 버티셨을 것 같은데요. 정지우 위원이 단기 급등을 기대해보자고 했던 종목 이번 주 수요일에 상한가 갔고요. 지난주에 또 한 번 강조했던 포착주가 월요일에 바로 28%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잠잠했던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타겟은 유럽연합과 애플이었습니다. 나스닥이 1% 하락한 가운데 애플도 아이폰 생산지에 대한 관세 압박을 받으면서 3% 넘게 떨어졌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수요일 하루 오르고 매일 내렸습니다. 주중에는 2625선을 고점으로 찍고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2592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도 이번 주 수요일에는 720선 잘 회복해냈지만 외국인 매도에 어제는 다시 715선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대체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겠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이번 1분기에는 단독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깔끔하게 예. 한 주 정리부터 도와주실까요? 예, 이제 깔끔하게 한 주 정리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주식은 이제 중요한 게 이 산업 동향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강했거든요. 이게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LED 쪽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주반에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이제 피지컬 AI 쪽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이제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좀 이뤄졌고 사피엔 반도체도 이제 제가 원래 작년 11월 달부터 좀 발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4,000원대였죠. 예. 대표이사가 이제 19,000원, 25,000원대에서도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라운텍이 드디어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가 일단 또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가 이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LED 이런 쪽이 이제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 1% 정도. 근데 코스피 야간 선물은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크게 뭐 폭락하거나 한 0.2%밖에 안 빼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증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제가 볼 땐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 종목 장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모든 다양한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마 주식시장 제가 10년, 20년 동안 또 30년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 주목을 가장 해야 될 만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 정책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감세라는 부분이 부정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감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돈을 더 많이 또 벌고 환경이 좋아지면 세금도 또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세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약달러 기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금리 그런데 이제 항상 반값 이제 국제유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배럴당 뭐 $50 수준까지도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보관이 있겠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감세안을 또 밀어붙이면서 아마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분명 뭔가를 또 계속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이폰 25% 관세를 이제 부지겠다, 뭐 유럽 쪽에 50% 관세. 근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협상용이다. 예,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기 이제 국채 금리를 하락하는 또 보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이번 주에도 한국정보인증 뭐 갭상승 한번 또 나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국채 금리를 하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마 파월 의장이 지금 또 비공식적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달 들어서만 60조의 국채 매입을 했어요. 장단기 국채 매입을.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도 한번 4.6%로 10년물이 번쩍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 금리 앞으로도 이 국채 금리만 좀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미 증시에서 대폭등 랠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뭐 30%, 20% 폭등 랠리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차츰 영향력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내에선 ICTK라든지 아톤 이런 기업들이 미국 국립기술표준연구소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톤 같은 경우 영업이익 20%대 그리고 ICTK는 내년도 50%대 이상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해외 쪽에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ICTK도 삼성이랑 두나무 쪽에서 주시하고 있죠. 그만큼 예전에 제가 로보티즈를 바닥에서 2만 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대표이사가 매도를 하고 나서도 다시 3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ICTK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임원들 한 두세 명 정도 소량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역시 ICTK는 대표이사, 부회장, 부사장 다 지금 2027년도 때까지 보유 예수가 돼 있고요. 심지어 이제 로보티즈는 LG전자 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왔는데 ICTK 같은 경우는 삼성 두나무 투자조합 쪽에서 지금 CB 투자가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보유 예수 걸린다는 게 중요해요. 이 로보티즈는 보유 예수가 안 걸려 있거든요, 대표이사.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그런데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 개별적으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와도 전량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량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ICTK는 이제 물량 부분이 훨씬 더 소량일 뿐더러 대표이사나 부회장 수급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지금 수십 명이 해놨거든요. 근데 기껏 해봤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CTK도 86% 가까이 제가 거의 한 상승세가 이뤄진 것 같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다음 주부터 또 아톰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움직임이 견조했죠.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풍력 원전 에너지 관련주 또 선별적으로 강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풍력이랑 원전 쪽은 좀 이제 지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태양광 쪽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고작 해서 100명, 200명인데 해외 쪽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행을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또 팬데믹이 아니잖아요. 10,000명, 20,000명. 뭐 그 정도 이제 좀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8월 달이 정점이었거든요. 막 폭증한다 얘기 나오는데 작년 8월 달이 딱 정점 찍고 꺾이니까 작년도에도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번쩍거리다가 그건 다 곤두박질 쳤거든요. 또 반토막 나고 실적이 다 작년도에도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막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수십만, 뭐 100만, 200만 뭐 이런 식으로만 확대되지 않으면 역시 일시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봤더니 다음 주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FOMC 의사록도 있고 우리나라 금통이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있는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저는 왜 요즘에 좀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 지수가 떨어질 때 불안할 때가 있고 네.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왜 불안하지 않냐면 지금 시장의 불안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인플레를 올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제유가는 일단 낮춰놨죠. 미국 금융규제는 완화한다라고 했죠. 계속 자꾸 저금리를 유도한다라고 하죠. 아니 인플레 뜨면 저금리를 어떻게 유도합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저금리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그렇게 길고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단기는 스테이블코인 또 발행량 늘리면서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면 국채금리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비공식적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공식적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데 국채금리가 폭등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이외에 또 다른 보관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조정의 요인인지 우리나라 이제 뭐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확대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 진짜 위기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뚫고 1,500원대 뚫고 1,600원대 뚫고 뭐 제2의 IMF 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야 돼요. 이미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400, 1,070원대, 80원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죠. 아마 6월달 조기 대선만 끝나면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안정을 더 찾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6월 초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초반때까지가 90일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이제 5월 말 6월 달 사이에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 AR 글라스 시대가 좀 더 이제 빨리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애플 CEO도 스마트폰 다음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AR 글라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AR 글라스 마이크로 LED가 핵심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라운텍, 사펜 반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 대표이사 다 지분 늘린 기업이에요. 라운텍은 4억 늘렸고요. 사펜 반도체는 1억 5천만 원 정도 지분 늘렸던 기업이고 다른 임원들도 좀 매수가 꾸준하게 또 들어왔던 기업이 라운텍 같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랑 더불어서 이 전력 반도체 올해부터 삼성 쪽이나 SK나 전력 반도체 양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력 반도체 관련주 제가 설명드렸던 코스닥 지수도 이미 한 20, 30%, 30, 40%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랑 지난주에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을 잘 보시면서 역시 이번 달 반도체 업종군 또 잘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은 시장의 걱정 전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4년 연속 대상의 위험인 것 같은데요. 정지우 위원과 함께 저렴하게 저점에서 싹쓸이할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의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2025년도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저 요즘에 약간 좀 운동을 좀 게을리했는지 다이어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작정하고 지금 3일 동안 한 3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도 지금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 지금 하반기까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세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이제 또 정권들이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올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좀 더 주식시장에 또 뭔가 돌파구가 생기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때도 코로나 때 그때 대선 있을 때 확 양적완하고 크게 올라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도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좀 더 뭔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뭔가 본격적인 정책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만 또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그러면 다양하게 좀 뭔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로봇 반도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로봇 반도체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이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업종,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원익홀딩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발굴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야 이거 기회가 온 것 같다. 두 번째 지지받을 때 여기가 급소입니다. 예. 3,300원대가 최대 주주가 매집한 단가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투자한 단가니까 여기 바닥권입니다. 제가 3,300원이었어요. 예. 그냥 평일의 날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중 상가 부분까지 올라갔죠. 4월 9일 날 금요일 날이었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만큼 여기에서 쭉 이제 랠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도 이번 주 금요일도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대음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예.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은 거죠. 요게 이제 200일선이 720선 돌파하기 임박돼 있죠. 이때랑 지금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720선하고 이제 이격을 좁혀놓은 것 같아요. 이게 돌파하기 직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00일선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뚫어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 상태에 완벽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 아니 모든 게 다 지금 매력적이에요. 실적이 이제 급증하는 상태에서 삼성에도 삼성전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까지 지분 투자 들어왔죠. 예, 스마트폰은 OLED 구동칩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삼성이랑 퀄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임박돼 있다라는 또 언론 보도도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원익홀딩스는 이 원익 로보틱스 자회사 같은 경우가 메타, 엔비디아랑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젠스랑 CEO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라고 하죠. 슈퍼쿨, 정말 멋지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소부장 핵심주예요. 왜냐하면 장비, 부품, 소재 사업을 다 하거든요.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반도체 쪽이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가장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죠. 솔직히 2차 전지가 약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론 내년도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일단 올해까지가 좀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근데 2차 전지 장비 회사도 있죠. 원익 P&E. 요즘에 실적이 폭증하잖아요. 그죠? 삼성 쪽에 합작사에 이제 장비 1,000억 정도 공급을 했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특히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또 원익 P&E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요즘 원익 P&E도 꽤 올라왔는데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는 일단 PBR 0. 지금 아직도 5배 이하의 저평가인 것 같거든요. 한 13,000원 정도는 이제 올라가야지 PBR 1배 정도 될 거예요. 예.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9일 날 그래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9일 3,300원이죠. 이 AI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코리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날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평일날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급소죠. 원익홀딩스의 거의 뭐 버금가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선 최근 들어 이제 직원이 20만 주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5일선 회복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 이제 어제 5일선 살짝 이탈됐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죠. 예. 근데 이 회사의 로봇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이제 복합 로봇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양한 산업군에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진입 장벽이 높을 거예요. 예. 일단 한 가지 로봇으로 여러 가지 뭐 물류 이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업체들의 제안, 선제적으로 제안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좀 제발 써주세요 하고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 한번 이제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유지보수 계약까지도 준비를 한다는 거는 한 단계 더 앞서 더 나아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빠른 속도로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올해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대형 증착 장비도 삼성이라든 특히 이제 LG라든지 BOE 쪽에 대규모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은 캐논 쪽에서 수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증착 장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례차례 할 거란 말이에요. 세정 장비도 대형 수주가 예상돼 있다. 삼성 F를 뚫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2차 전지 쪽도 중앙 전해 공급 시스템은 삼성 LG 합작사에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11개, 전 세계 11개 공장에 들어가죠.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재료까지도 막강하죠. 거기에 암모니아 엔진까지도 이제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로봇 쪽의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원희골딩스 못지않게 재료가 나오면 훨씬 더 강력해질지 몰라요. 지금도 조정심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직원이 20만 주 지분을 늘릴까요? 네. 항상 직원들이 지분 늘리는 기업들은 계속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AI 코리아 20만 주 지분이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마음 AI. 왠지 이번 주 히어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발굴해 드렸거든요. 네,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발굴을 해드린 거예요. 예. 최소 17,000원까지 이상까지 바라보세요. 이 얘기해드리고 28,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가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28,000원대에서 역시 만원대 한 중반대까지 내려왔죠. 대부분 주식은 이 고점에서 절반 가까이 한번 내려올 때, 그럴 때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기평선 여기 200일선 여기 뚫어버리고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예. 바닥은 쳤고요. 이 720선 뒤에 뚫어버리고 아래 꼬리 대항선. 지난주 올선 회복 안착 적산병이 나왔죠. 그러면 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연구소장도 지분을 늘리고 직원도 지분을 늘리고 기관들도 17,600원대에서 다 지분을 늘려요. 그런 다음에 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까?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10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에 몰래 이렇게 조정받고 그 전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과일 종목 지정을 좀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안전빵으로 가려면 너무 급하게 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8일까지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디데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이 기업은 지금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국내 유일하게 피지컬 AI 로봇을 만든 기업이고요. 거기에 퀄컴의 전 세계 유일한 LLM 벤더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퀄컴의 또 지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LIG 넥선 쪽에서 지분 투자한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금 이 회사의 AI 또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고스트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또 2개 기업이 더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젠스랑 CEO가 이제 다음은 피지컬 AI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범용 인공지능을 표방하고 있죠. 목표는 모든 다양한 산업에 이 AI를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17,000원대 이제 바닥권은 형성이 됐고 이제 MACD는 0을 돌파하고 나서 밀집 국면이죠. 예전에는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집 국면이었고요. 이제는 720선 돌파한 상태에서 이 단기 중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 11월보다도 지금 위치는 이제 증시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요일 이후 향후 잘 6월달 이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SK 이터닉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신재생 쪽 휘청이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잘 버텨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약수익 구간이신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SK 이터닉스 최근 들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수소 이 4가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대신 2만 원대는 좀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은 5일선 근접 시 그럴 때 봐야 되는데 5일선 첫 회복할 때
그리고 이제 밀주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봐야 되는데 단기 이제 5일선 이탈되고 낙폭과대 이제 반등을 한번 지금 노리면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설명드렸던 게 최근 들어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하고 눌러줄 때 한 18,000원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뭐 태양광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좀 내려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태양광, 수소, ESS, 예. 그리고 특히 해상풍력. 그래서 올해 아마 신안 쪽에 이제 우리나라 풍력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수천억의 좀 매출이 또 나올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완벽히 정배열이에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제 100일선, 200일선 돌파 직전. 좋아요. 종목 선택은 잘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18,000원대 이 부분 이하에서 보시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18,000원대 부분에 딱 지지받고 올라왔죠. 20일선은 강력하게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탈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면은 밑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약간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량 거래 시작됐던 고점이 22,000원대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이득 실현, 절반이나 이득 실현을 좀 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좀 좋을 수도 있고. 일단 이 기업은 중장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에서 주봉 차트도 지금 밀집 국면의 정배열 초기에서 지금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 이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쪽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절대적인 또 이제 강한 업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 이제 63 대선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가 이제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을 핵심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아마 보게 되면 22,000원 단기를 아까 저항권 뚫어버리게 되면 뭐 나중에 추후에 좀 흐름을 보면서 뭐 2만 원대 후반이라든지 3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종목 선택은 잘 된 것 같고 단기 좀 이제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조금 이제 추격 매수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만약에 바닥권에서 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봐야 되느냐? 원래는 이 파라볼릭이 이렇게 상승이 전환될 때 있죠. 이럴 때. 그러니까 2025년도 4월 달 완전히 이제 밀집 국면에 있을 때 첫 5일선 회복할 때 그때 원래 보는 게 완전 찐바닥이고 대신 그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거래량이 이제 막 급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때 봤어요. 2025년도 5월 14일부터 해서 이제 파라볼릭 상승주 전환되네. 그리고 나서 눌러주네.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눌러줄 때 봐야 되거든요. 막 돌아갈 때, 5일선 회복할 때. 그래서 단기 좀 매수권 포착이 좀 아쉽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점심적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잘 짚어주셨고요. 21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면서 22,000원 부근에서는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화로 접수된 종목인데요. CJ제일제당이고 매수가는 23만 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번 달에 정말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지금 52주 신저가 부근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실적 때문에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위원님. 예. 어디까지 내려갈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 설탕 파는 업체죠. 설탕은 좀 어떻게 보면 단 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살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일단 내수 업종이잖아요. 저는 이제 내수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요. 좀 차트도 보니까 좀 역배열돼 있고 그렇게 막 극도로 저평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좀 음식 업종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라면 업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라면도 좀 이제 다이어트도 안 좋고 좀 몸에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또 맛있는데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삼양라면, 삼양식품이라든지 막 신고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업종 선택 중에서도 이게 종목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면 업종 해외 수출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차라리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라면에 설탕까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조 동아운이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사조 동아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삼양라면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밀가루를 막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실적도 막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원화 강세로 바뀌면 차라리 이렇게 또 해외 수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가루 좀 이제 이익률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익률이. 무엇보다 이제 원재료가 좀 이제 작게 드니까 값이. 그래서 CJ제당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3만 원대면 약간 손실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역배열되는 상태에서
대형호재 나오고 이제 막 급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원화 강세로 바뀌면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상컨대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 해외 쪽에 뭐 대규모 수출을 하면서 뭐 그런 기업들이 또 아니고 내수 시장에서 지금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월봉 차트도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역별 초기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간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대량 거래 뭐 대양선 최대 주가 자사주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포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반등신 매도 관점으로 보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변석으로 나중에 39만 원까지 거기가 좀 저항권이긴 하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해외 쪽에 수출하는 지금 라면 근데 라면을 또 이제 바닥권에 지나갔거든요. 그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조 동아원이 좀 보이더라고요. 완벽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업종 차라리 앞으로 좀 반도체나 AI 쪽 양자 쪽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산업혁명 관련주.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큰 쪽 사조 동아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추가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버텨내시고 꼭 결국에는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다음은 또 문자 상담인님입니다.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21만 원, 비중 10%. 깔끔하게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위원님이 또 깔끔한 정리 전문이시죠. 네. 예, LG화학 같은 경우 이 화학 업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석유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옛날에나 이제 석유, 화학 이런 쪽이 이제 유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중국이라든지 사우디 쪽에 워낙 막강한 또 경쟁자들도 있고 차라리 배터리 쪽으로 보려고 했으면 LG 엔솔을 보는 게 낫죠. LG 화학보다는.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전망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희망이 안 보여요. 그냥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흐르고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만 원대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정받을 때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손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을 봤다는 건 제대로 본 손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연되면서 막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막 주포 세력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잔뜩 사고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흘렀으니까 여기가 반등이 아닐까. 객관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반등신 본전 부근에서 매도 이후에 역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봉 차트도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시연했다라고 좀 보여주려고 하면 갑자기 대표이사가 매수세에 들어왔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자기 회사가 진짜 잘 될 것 같으면 저는 빚내서라도 살 것 같거든요. 내 회사가 진짜 나중에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사야죠. 10억, 20억, 30억. 왜 안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기관들이나 외인들도 너무 믿을 필요는 없고요. 예. 단타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바닥에 징후가 안 보여요. 예. 반등시 매도 관점 이후에 종목 교체하시면서 다른 업종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SK하이닉스는 실적이라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차라리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조가 안 꺾이잖아요. 아무리 모건스탠에서 공격을 해도 기조가 안 꺾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다가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AI 코리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잘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어제는 하루 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진입도 가능할까요, 위원님? 예, 저는 코리아가 좋아요. 예,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야죠. AI 코리아도 코리아잖아요. 예, 일단 그런데 좀 농담을 한 거고 AI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예, 작년도에도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2배, 순이익 3배 급증하고 있는데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특히 로봇 재료까지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해서 본격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로봇을 상용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유지보수 계약까지 1분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유지보수 계약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래서 AI 코리아 지금 이거 뭐 차트 지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제가 11,000원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도 이제 10,000원대 초반대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로봇재료 나오면 한번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원익홀딩스로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제가 3,300원 설명드리고 거의 6,000원까지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직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저스템입니다. 지난주에 꼭 봐야 될 반도체 관련주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7% 넘게 잘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예,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5종목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이 저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이사가 9,600원대 정도에서 1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10억 장내 매수 들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 회사의 제어 솔루션, 이쪽에 습도 제어 장비를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아마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메모리 쪽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 3사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습도 제어 장비를.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까지 준비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920억 시설 투자를 하나요? 용인 지역 쪽에 대규모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저스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밀집 국면 속에서 밀집 국면이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드디어 이제 파라볼릭 이격을 다 좁혀놨죠. 이렇게 하락기 조수에서 움직인 다음에 때가 온 것 같지 않나요? 예. 작년도 올해 1월 달은 역시 또 반등이 나타났지만 파라볼릭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좁혀놨어요. 6월 달이 D-Day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굉장히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6월 3일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역시 SK하이닉스 수혜주기도 하면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도 마이크론에도 대규모 수주를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20개월 평선 뚫어버리면 아마 올해 하반기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때가 온 것 같다. 완벽한 기업이라고 설명 주셨고요. 다음은 마이크로투나노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잘 올라왔고 어제도 장중에 1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위원님? 예, 제가 이 기업도 원래는 7,000원대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 14,000원까지 이상까지 바라보세요.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실적도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SK하이닉스 독보적 수혜주죠. 마이크로 이제 프로브 카드를 HBM이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했죠. 이익률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아직 기관들이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브 행사를 14,000원이에요. 그 14,000원 이상까지는 가야지 기관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가는 위치예요. 월봉 차트를 봐도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역시 바닥 시현하고 있어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물량을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지 몰라요. 왜? 젠슨항 CEO가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사랑합니다 SK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투나노도 독보적인 수혜주인데 앞으로 자율주행 또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센서 쪽에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센서 사업이 앞으로 피지컬 AI라든지 모든 AI 또 핵심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20개월 평선 뚫어버리면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저스템하고 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SK하이닉스 수혜주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14,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수혜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소 14,000원 이상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무섭게 오르고 있는 ICTK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단기 급등 기대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현재 8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제가 얘기한 게 다 날아갔네요. 원익홀딩스 장중 상한가, ICTK도 거의 장중 상한가. 그런데 시간에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로보티지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웬만해선 뭐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매도할 때 이거는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이렇게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ICTK 같은 경우는 로보티지를 이제 비교해 설명드리면 로보티지는 대표사가 대량 매도했어요. 예. 그리고 임원들도 대량 매도했어요. 막 줄줄이 막 다 거의 다. 그런데도 날라갔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전량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에도 지분 투자 들어왔고 중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차트도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니었었거든요. 700일선 부근에 있었고, 근데 ICTK는 더 조건이 좋아요. 대표이사 매도 물량 없고요, 부회장 매도 없고요. 왜냐면 2027년도 때까지 부사장까지 다 보유해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나온 게 또 규모도 작아요. 막 수십억이 아니고 뭐 1억, 2억, 수천만 원 이 정도, 5천주, 만주, 2만주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물량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다른 임원들도 한 10명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 매도 규모가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삼성 쪽이랑 두나무 쪽에 쪽에서 투자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갔거든요. 단기는 이제 17,000원대가 지지권이긴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고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좀 급이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양자 쪽에서 이렇게 해외 쪽에 수출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삼성보다도 기술력이 더 좋지 않을까? 왜? 이번에 특허계의 노벨상 삼성 쪽은 이제 선정이 안 됐는데 이 기업이 지금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양자 아모는 이 종목만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 급이 다른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15,000원 지지 여부 잘 지켜보세요. 다음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3월 달에 추천하시고 지난주에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죠. 이번 주 월요일에 장중 상한가 나오면서 60% 가까운 상승률을 또 기록했네요, 위원님. 예, 제가 일단은 뭐 급등한 거 지금 상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 바닥을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일 때, 꿈틀거릴 때.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지금 중장기 정배열 초기라고 제가 뭐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지금 차트 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중장기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강홀딩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포착주 5종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이 사펜 반도체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대표사가 이런 얘기들을 한 기업들이 있어요.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겠다. 예. 그게 사펜 반도체랑 마음의 AI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표사가 24,000원대에서 19,000원대에서 장내 매수가 들어와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두 수급을 보면 평균 매입당 한 2만 원대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전 세계 유일한 또 마이크로 LED 특화 DDI 업체거든요. 설계 업체, 팹리스 업체예요. 그래서 전 세계 59곳 이상에서 이 기업이랑 비밀 유지 협약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무엇보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분 투자가 이제 5% 정도 지분 투자가 또 들어와 있어요. 원익홀딩스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다는 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웬만한 기업들은 삼성에서 지분 투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 투자조합 쪽에서 투자 들어온 ICTK가 나중에 양자 쪽에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그것만 봐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펜 반도체는 다음 주 한번 히어로로 기대해 보시면서 저가 매수기에만 지금도 막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히어로 종목으로 사피엔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위원님? 네, 마음에도 제가 지금 다음 주 히어로로 준비하고 있는데 히어로가 많네요. 네, 수요일 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이거 왠지 또 이거 또 하면은 또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예. 이 마음의 같은 경우는 또 수요일 이후에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한번 급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못 가면 그 다음 주에 가려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소 회장이 17,600원대에서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퀄컴 쪽의 재료가 워낙 강력해요. 퀄컴은 전 세계 온디바이스 AI 칩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한 이 퀄컴 온디바이스 AI 칩의 LLM 벤더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퀄컴이랑 같이 막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로봇 시장도 뚫은 것 같아요. 고스트 로보틱스. 그런데 두 개 기업이 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도 이번 주, 물론 마음에도 12,000원, 그리고 사펜 반도체도 14,000원. 여기서 다 발굴을 해드렸지만 이런 갭들이 중장기 아직 바닥권 관점에서 앞으로도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주포 매집 단가에서 크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급등을 요일까지도 예측해 주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히어로 종목 뭘까요? 예, 라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라운텍 지난주부터 좀 봤어요. 이번 주부터 좀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대표이사가 4,000원대에서도 지분을 늘렸더라고요. 4억 정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운텍도 아직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차트만 봐도 지금 바닥권이긴 한데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 사양의 마이크로 LED 쪽에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바닥권에서. 그래서 아마 단기는 좀 갈 건이에요. 제가 물론 이제 밑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추격하기는 조금 약간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대표사가 매수 단가가 4,0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정 시에만 또 저가 매수 기회를 5일선 근접할 때라든지 그럴 때만 잘 노리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대신 5일선까지 안 떨어지면 뭐 좀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라운텍이었습니다. 5일선 부근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다 네. 전 세계 유일, 뭐 국내 유일이거든요. 예. 제가 이런 멘트들을 좋아하잖아요. 예. 아이언 디바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예. 아이언맨은 아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인데 이 국내 유일의 오디오 팹리스 설계업체거든요. 그런데 국내 유일의 또 지라갈륨의 드라이버 공급 기업이에요. 이번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인피니언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도전장을 냈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업 설명회를 요즘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되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형 모빌리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신규 사업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와 차트를 보니까 좀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언 디바이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온 것 같아서 적산명 나오고 최대한 5일선 근접 시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또 송구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였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위원님? 대망이죠. 대망의 마지막 종목이죠. 코섹시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섹시스 같은 경우 제가 6월달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노리면서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4월달에 대규모 증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이구나. 그래서 5월달 최대한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렸었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이 재료가 크죠. 세계 최초로 지금 수직형 션트장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세대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이 비아 스페이서 양산도 지금 6월 달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이제 증여세 이슈가 끝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차세대 반도체 방열 스페이서를 수직 계열한 기업이에요. 이 방열 스페이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핵심 소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3천억에 가까운 단계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뚫었단 말이에요. 왠지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기업 자사주 맵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3자 배정 유중 투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5월 말까지 노리면서 최소한 11,000원대 이상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종목 코스닥시스였습니다. 최소 11,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는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중 상한가가 두 개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주에도 너무 지수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번 연준이 양쪽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트럼프를 믿습니다. 생각보다는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 하면서 지금 이뤄내고 있거든요. M10W 지금 1분기 단독 대상이거든요. 저금에서 잘 누리시면서 6월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트럼프를 믿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정지우 위원만 믿으시면 계좌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중 상한가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원익홀딩스 월요일에 장중 상한가 그리고 ICTK가 이번 주 수요일에 상한가로 마감 지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갈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연속 연간 대상 그리고 1분기에는 단독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최고의 계좌,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해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